안녕하세요, 피키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동영상을 기획할 때 이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과 동영상을 딱 기획하는 방법, 그런데 기획하는 거에서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제가 유튜브 관련된 전자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발췌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기획할 때 유튜브를 제작 시 큰 컨셉과 주제를 정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맥락으로 스토리를 정해야 일관적인 컨텐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 전에 이렇게 기획이라는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기획하면 시청자에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말할 스토리텔링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첫 번째 스토리텔링이란 대화 상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공감 갈 수 있도록, 이게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공감 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득력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했을 때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많이 말하죠. 정확한 정보 전달력만으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 그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과 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그 공감을 얻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쉽게 이해하고 기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몰입과 공감을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이 이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 스피치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강사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MKTV 김미경TV 채널인데요. 이분의 강의를 보시면 정말 사람들과 공감하고 말하는 것을 쉽고 정말 재미있게 전달을 함으로써 그 공감을 딱 느끼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분 채널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공감을 시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잘 말하면 되는지, 그래야 결론을 말하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 스토리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공감하고 더 몰입하게 되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 시 이 부분을 고려하면 대본이나 이 시나리오, 쓰는 이거를 작성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시청자들이 어떤 제품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제를 알아보고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어떤 주제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조회수도 검색해보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단계로 다양한 제품을 비교를 하죠. 내가 제품을 선택하고 나서 이거 괜찮다. 이거에 대한 제품을 좀 더 설명하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3단계에서 비교를 바탕으로 나의 노하우와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제품을 막 설명하는 것보다 이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노하우에 맞게 공유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4단계로는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것까지가 이제 스토리텔링의 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부터 스토리텔링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겪은 경험보다 좋은 주제는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내가 겪은 생각한 것들, 감정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되거나 꾸며대면 그 공감이 100%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버 피키마마의 시작은 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과정, 내가 겪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힘든 마음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마이크, 조명,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삼각대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핸드폰을 세워두고 그러고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위에 막 얹어서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핸드폰을 촬영했지만 시청자들이 나를 좋아했던 이유, 나의 컨텐츠를 좋아했던 이유들은 난임으로 힘든 그 시절을 겪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난임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 주의할 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지식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들도 그거를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계속 3만 뭐 이런 식으로 4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었죠. 얼마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산이라는 그 출산을 때 자연분만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핏줄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유도분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은 그 출산의 방법,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전달을 했죠. 그랬더니 이 출산 제목을 제가 출산 시 이 호흡법을 알아야 나처럼 핏줄 안 터진다. 어떻게? 하고 물음표를 하고 제가 이게 핏줄 터진 거 그런 동영상 같이 얹었죠. 그랬더니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7만을 넘어서 좋아요도 1,700개 이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93개 이상이 되었고 이 영상은 출산의 바이블이다, 최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노하우를 전달하고 정보를 같이 전달했기 때문에 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육아, 그 모유 수유할 때 젖살로 죽을 뻔했다라는 타이틀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그 가슴 마사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조회수도 이것도 7만을 넘었습니다. 이 좋아요도 560 몇 개를 받았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컨텐츠일 수 있지만 이게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왔던 나의 진실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남들이 주지 못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감동, 그 다음에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럼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유튜브 제작 시에 그 내용 구성, 노하우, 정보 전달 방식, 공감 등을 포함시켜서 이제 제작을 하면 좋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유튜브 영상 기획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채널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을 제작할 때 4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포함하면 조회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들어볼게요. 정보성 70%, 그리고 공감 3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채널 그 동영상 자체가 정보 30%, 그리고 공감 7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100% 재미와 흥미를 가진 그 동영상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네 번째는 100% 정보만 가진 동영상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에 속하나요? 보시면 첫 번째 정보 70%에 공감 30%를 더한 것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퍼센테지 정확한 퍼센테지가 아니라요. 요 정도 퍼센테지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예를 들어서 10분을 촬영했다 그러면 7분 정도의 정보, 그 다음에 3분 정도의 공감 정도를 형성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보 70%와 공감 30%를 우선 생각해 볼게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유튜브를 검색한 후 더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솔직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 다음 꿀팁,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확한 그 스펙도 다 포함되고요. 이 정보 70이라는 게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감 30%는 재미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자신의 노하우 또는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의 마음을 끌어서 구독을 하게까지 만드는 이 색다른 공간, 요 30%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조승연의 탐구생활, 이 구독자가 지금 100 몇십만인데요. 이분은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보가 70% 들어있고 그래서 문화적, 역사적 지식을 70% 정도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 그 사람의 약간 이 매력을 30% 정도 추가해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뭐 100%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분이 가진 이 같은 매력을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리뷰 유튜버라고 가정해 볼게요. 리뷰를 하는 유튜버라면 기본적으로 70%의 정보와 공감 30%를 전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뷰라는 말은 이 제품에 대한 그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보를 스펙으로만 전달한다면 구독자들이 굉장히 애청자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면 애청자라는 거는 이 단순한 그 제품 리뷰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리뷰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30%를 제공해줘야 구독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를 예로 들어보면 만능혁기님이라고 있어요. IT 쪽에 많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정보 70%가 이분도 약간 대략적으로 공감 30%, 리뷰를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리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공감 30%를 해서 잘 표현해서 유튜버로 말하자면 이 만능혁기님을 이 매력이 또 거기에 장난기도 포함되어 있고 뭔가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갈 수 있는 70과 30%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정보를 70%로 리뷰를 하면서 공감 30%를 재미와 이런 거를 끌고 가는 유튜버입니다. 만약 아이디어를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이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거는 아이폰에서 세 개의 그 카메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조그만 그 팬을 이렇게 딱 놔요. 그러놓고서 셰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셰프복을 입고선 여기다가 이제 인덕션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만의 그런 그걸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꼈고 만능혁기의 끼와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었죠. 이렇게 단순한 리뷰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재미를 가미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거를 주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공감 70%와 정보 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감이 70%, 정보가 30%인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헤어질 때 막 아프고 가슴 아리고 슬프잖아요. 이럴 때 공감이 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공감되는 글을 읽어주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 그러면 슬퍼하는 그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조언해주고 공감 70% 콘텐츠를 공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조언해준다면 정보 30%를 만족해서 구독까지 연결이 되겠죠. 다양한 정보와 공감 비율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만들면 조회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100% 재미를 가진 동영상을 예를 들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매력을 주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면 너무 재밌어. 막 깔깔깔대고 웃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영상은 자동적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이 시청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한 번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재미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을 하게 되죠. 이 100%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영상을 100% 정보만 주겠다. 100% 정보 지식 기반의 동영상들은 보통 지식 습득,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학습 위한 영어 공부, 홈 트레이닝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 창출이 더 많이 나고 반복적으로 듣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잘만 되면 돈이 정말 많이 불어나는 게 이 100% 정보 쪽이죠. 한 번 봤다고 해서 안 보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또 듣고 또 해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시청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래야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한 번 배뱉어서 그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습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들을 수 있고 내일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켜놓으면서 그 시청 시간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영상을 기획하는 성향이면 성향 이렇게 4가지를 말했는데요. 정보가 70%, 공감 30%, 공감 30%, 정보가 70%, 그리고 재미와 이런 요소 100% 또는 이렇게 한 번에 지식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거 100% 이런 식으로 제가 퍼센테이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동영상에 지금 올릴 동영상은 또는 내 채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챕터 안에 들어갈까라는 것을 한번 설정하시고 들어가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리뷰를 한다고 해서 그냥 진짜 드립다 이것만 정보만 전달하는 것보다 이 정보와 공감을 같이 해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애착을 가지고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나온 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책은 이제 조만간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그냥 편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큰 틀을 이렇게 잡아 나가면서 조금씩 한 챕터 써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권 149페이지짜리가 한 권 마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몽이나 아니면 어디에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어떻게 기획했냐에 따라서 이 자신의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 굉장히 높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제작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기획을 어떻게 쪼개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좋은 주말 되세요. Bye guys.